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똥에 대해서 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똥의 성분은 대부분 음식물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똥의 4분의 3은 물이다. 이런 똥을 넣을 때마다 약 100ml의 수분을 잃는다. 한편 장은 소화 과정에서 얼추 8.9L의 물을 흡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분이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러는 거죠. 색은 정상적인 똥은 색은 갈색에서 황갈색이다. 넘어가고 장의 신경세계 무의식과 의식이 맞닿아 있는 경계가 있다.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우리는 불과 몇 미터 옆에서 이웃이 우리와 나란히 앉아서 똑같이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어쩌다 나선 삐걱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저야 병름을 생각한다. 우리의 몸에도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온종일 일하는 신체 기관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다고 상상해보자.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잠깐 의식을 마술처럼 케이크가 사라진다. 의학자들이 민문에서 이렇게 등등 장의 세계에서 팔도 이두 바꾼 미세 섬유들이 민무리의 미세 섬유 조각들은 그물처럼 유기적으로 엮고 규칙적으로 파동을 움직인다. 혈관도 민물의 건으로 둘러싸였다. 그래서 창피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파개진다. 창피함을 느끼는 순간에 민물이근이 느슨해지면서 모세혈관들이 넓어지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민물이근이 오라들어서 혈관이 좁아진다. 좁아진 혈관은 혈액이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또 올라간다. 그래서 음식물의 운반 과정에 있어서는 눈앞에 케이크 조각이 우리 몸속에서 펑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케이크 조각에 부딪혀서 튕겨오른 빛 입자가 시신경을 깨운다. 뇌를 통해서 시각표지를 보내지고 시각표지를 멀거리처럼 또 이렇게 해서 뇌는 신경신호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우리는 케이크 조각을 정말로 바라보고 그래서 뇌에서 친분비 센터로서 정보가 전달되고 등등등등. 또 코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콧구멍이 안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손가락을 넣을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후각신경이 있다. 후각신경의 점액질 보호막에 덮여 있어. 또 우리가 맡은 모든 냄새 부자는 먼저 이 점액에 녹아야 한다. 녹지 않으면 신경에 닿을 수가 없다. 후각신경은 철저한 1:1 맞춤 체계로 일한다. 냄새 분자마다 맞춤 소형체가 따로 있다. 어떤 소형체는 몇 년씩 코 안에 매달려 있다가 그렇게 세밀하군요. 코도 이렇게 아유 이건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건 뭐 역시 좋은 날씨네. 오늘 해가 짱 내리쬐는 날씨에 책을 김포에서 이렇게 읽게 되어집니다. 똥의 색에 대해서 장의 신경 세계가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에 맞닿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신경의 예민함을 설명했네요. 또 코에 대해서 입은 최상급의 영역이다.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은 턱근육이고 몸에서 가장 넓은 가로 민문이군. 턱과 입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 웬만한 음식을 모두 분쇄할 수 있고 날쌘 기동 훈련도 펼쳐져 있다. 최상급 원고의 좋은 동료로 치아가 있다. 치아는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턱은 80kg을 올려놓은 것처럼 어금니를 세게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80kg이면 장정 한 명 몸무게와 맞먹는다. 아주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인후는 연구계와 인도 서축하는 이른바 쌍두마차다.
그 동작이 얼마나 박력이 넘치는지 귀에까지 문다는 소리가 전달이 된다. 인후 식도는 개그적이 식도를 통과하는 데는 약 5초에서 10초가 걸린다. 자동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묽은 어물을 써도 음식을 삼킬 수가 있다. 뱀 동작이다. 연동운동이다 말이죠.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활동적이다. 또 읽기가 움직이다. 케이크 1kg과 우유 1리터도 거뜬히 들어간다. 음식물의 향에 맞춰서 늘어나는 인신부한 주머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위의 팽창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나 구역질을 한다. 케이크 쪽이 도착하면 이 벽이 빠르게 움직이고 음식물이 쿡 밀쳐서 그러면 또 후방 돌진. 여러분 그랬어야 됩니다. 얼마나 멀리 가서 이렇게 해서 꾸르륵 이렇게 역할을 한다. 소장은 위에서 음식물 작은 알갱이로 속에서 소장을 보내면은 그것에서 본격적인 소화가 진행이 된다. 알록달록한 케이크 죽은 소장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감쪽까지 소장 벽으로 사라진다. 해리포터가 9와 4분의 3 승강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소장은 케이크죽을 주먹으로 다지고 육모로 휘저으면서 계속 앞으로 밀어낸다. 현미경으로 보는 소장의 미세 육모들도 그런 과정을 육모들은 정정거리는 작은 발걸음을 위아래로 이렇게 소장이 움직이는군요. 소화시킨 뒤에 1시간이면 소장은 청소를 시작한다. 이렇게 교재에서 이동성 위장관 복합운동이라고 적혀있다. 소장이 청소를 시작하면 위 문지기도 협조하여 문을 열고 위에 남은 찌꺼기를 소장 쪽으로 쓸어낸다. 소장은 강한 파동을 일으켜서 그것을 청소한다. 그 장면이 어찌나 감동적이지. 까칠한 과학자들조차도 이동성 위장관 복합운동 이런 말 대신에 집안 살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 우리 모두 소장이 집안 살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배에서 이렇게 우리 소리가 대장은 소장 끝에서 소장 대장을 분립하는 해명판이라는 것이 있다. 해명판. 대장은 느긋하게 시간을 즐기는 편이다. 꼭 앞으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장의 자음이다.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를 기분 내키는 대로 앞으로 보내고 뒤로도 보낸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지도 않는다. 대장은 박테리아의 편안한 보금자리다.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들어오면 박테리아가 나서서 처리한다. 대장은 여러 관계들을 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뇌는 때때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대장은 하루에 서너 번 기운을 차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의욕적으로 밀어낸다. 그러므로 많으면은 심지어 하루 서너 번씩 큰일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루 한 번이면 적하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주일에 3번도 건강한 영역에 속한다. 여자들의 대장은 남자들의 대장보다 살짝 더 느긋하다. 그 까닭은 여자들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호르몬 때문은 아니다. 케이크가 입으로 들어가서 똥이 되는데 평균 하루 걸린다. 빠르면 8시간 만에 가능하고 느리면 사흘 반나절이 걸리기도 한다. 이산영리는 위도 가끔은 스텝이 꼬인다. 묘민문이 근도 다리의 가루처럼 삐끗할 수 있다. 이때 위산이 엉뚱한 곳에 쏟아지면 큰일이다. 소위 신물이 넘어온다 할 때는 바로 위산과 소요소가 인후가 올라온 경우이고 식도까지만 올라오는 경우는 속만 쓰리다.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은 다리를 삐끗해서 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을 조정하는 신경의 이 문제다. 시신경이 움푹 파인 호흡을 못 보면은 다리가 잘못 찢어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소화신경이 잘못 정보를 받으면은 위산을 거꾸로 흐르게 해버린다. 위산 역류가 그렇군요. 곧 구토할 사람 10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어떨까? 14번 롤러코스터에서 앉아서 만세를 부르고 계란 샐러드를 보고 곤충 물리고 또 뭐 77번 논란 또 이렇게 100번 복약 안내문의 속이 메스꺼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주소는 식도로 세포를 대혼란에 빠뜨린다. 식도 세포들은 내가 지금 정말 식도에 있는 게 맞나? 식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토하는 동안에 잠깐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2번이 먹은 계란 샐러드가 위를 잠깐 여행하고 들어왔을 때 놀라도록 제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계란, 강낭콩, 파스타 등을 고스란히 알아볼 수 있다. 32번은 신음하면서 생각한다. 내가 정말 엉망으로 씹어서 삼켰군. 잠시 후에 두 번째 큰 파도가 밀려 아까보다도 다소 적은 양이 나온다. 어떤 음식인지 알아볼 수 있는 조각이 터서물에 들어있으면 소장이 아니라 위에 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 곱게 으깨져 있을수록 쓴맛이 강할수록 물명이 날 때는 멀리 지평선을 본다. 그러면은 눈의 정보와 평평기관의 정보를 잘 맞출 수 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옆으로 눕는 등 각종 긴장 푸는 기술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계 뜻을 풀게 하는 전략이다. 생강을 먹는다. 여러 연구가 생강의 효과를 증명한다. 생강은 구토 센터를 방해해서 구토 자극을 막는다. 생강 맛이 나더라도 화학감이 일어나 향이 들어있는 거라면 소용이 없다. 진짜 생강이 들어있는 손에 나침반 1, 2, 3, 4 해서 자극이 어떤 자극을 해볼 수 있다. 구토는 배가 주는 벌이 아니다. 오히려 위화장 그리고 내가 마지막 보루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증거다. 미처 감지하지 못한 음식물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영시의 눈과 귀의 부족함에 재빨리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낀다. 구획적인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려준다. 구토 자극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 그냥 믿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뭔가 잘못된 것을 먹었지만 구토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몸을 믿는 것이 제일 좋다. 변비는 뭐와 같다. 뭔가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장신경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감지한다. 혼란스럽지만 괜찮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일단 참고 기다린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은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적으로 배변 욕구를 신고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않고 앉아서 그냥 찾는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종종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야. 증후군 때문이다. 이런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낯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가장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면 공중 화장실에 가고 변기 위에 화장지로 비싼 방석을 만들어 깔거나 변기에 앉지 않고 느낌상 10m 간격을 두고 응거주쳐 이렇게 혁신적인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배꼽 인사 기술을 권한다. 배꼽 인사. 허벅지 닿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다. 이것을 반복하면 배변에 도움. 화장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얼마간의 시간을 이런 이상한 실험을 하기는 완벽한 조건이다. 여러 조언도 소용없고 배꼽 인사 기술마저 효과가 없는가? 고집이 센 변비라면 장신경이 혼란에 빠졌거나 틀어진 그래서 적극적인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 변비약의 종류와 효과는 변비약의 목표는 명확하다. 쾌변. 아무리 꿈튼 대장이라도 다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 변비약의 종류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절망적인 변비로 고통받는 여행자, 선천적으로 장 활동이 느린 사람, 캠핑장 안 간이 화장실 기피자, 모든 체질 환자를 위해서 이제 좀 더 강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삼투성 변비약을 이용한 쾌변은 모양이 예쁘고 별로 딱딱하지도 않다. 이 수제를 이용한 쾌변은 대장을 대대적으로 닥달하는 결과다. 이 수제 변비약은 장신경이 굼떠서 생긴 변비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장신경이 굼뜬지 알아보는 다양한 테스트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구슬 알약들을 삼키는 것인데 이 알약들이 소화관을 통과할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얼마 후에도 작은 구슬 알약들이 장 출구에 얌전히 모여 이지 않고 곳곳에 더 흩어지고 이 수제 변비약은 장에 있는 호기심 많은 수용체에 작용한다. 그 수용체들이 이 수제를 감지하고
장의 신호를 보낸다. 음식물이 열에서 흡수하지 말 것, 더 많은 물을 음식물에 뿌릴 것, 또 이와 근육들 어서 앞으로 밀내, 또 이렇게 움직이도록 꿈뜬 대장이 꾸지람을 듣고 움직이도록. 또 장운동 척추질을 이용한 캡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다. 이 약은 장의 원래 업무를 응원하고 독려할 뿐 원치 않는 운동을 명령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 약은 확성기에 해당한다. 사흘 규칙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변비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다. 짧은 말로도 충분히 알아들 만한 대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오르막, 수평, 내리막, 변기 아니면 우리는 대부분 마지막 내리막 부분을 비운다. 다음 날이면 또 뒤에서 내용물이 밀려서 대장의 마지막 내리막 부분이 다시 채워지고 변기 아니면 역시 이 부분이 비워진다.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약효가 강한 변비약을 먹으면 대장 전체, 그러니까 세 부분 전부를 다 밀어낸다는 거죠. 뇌와 장. 가는 눈으로부터 도로 표지판 사진을 전송받고 먼 눈으로부터 물고기가 지나가는지 보고를 받는다. 인간은 피부 센서로부터 바깥 기온에 대한 정보를 받고 먼 피부 센서로부터 해저 수온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인간은 오감으로부터 먹을 만한 음식인지 보고를 받고 먼 역시 어린 먼개는 이런 정보들을 무장하고 넓은 바다를 헤매며 길을 떠난다. 먼개는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는다. 안전하고 수온이 적당하며 먹이가 풍부한 암벽을 찾으면 멍게는 그곳에 정착한다. 말하자면 멍게는 정착동물이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다. 일단 정착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문다. 자리를 잡고 있는 멍게는 제일 먼저 자기 뇌를 먹어 치운다. 앞으로 쭉 그 자리에 머물 것이고 내가 없어도 여전히 멍게인이 뇌를 못 먹을 까닭이 없다. 뇌와장, 뇌지도. 미주신경은 장에서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통로로 횡격막을 지나서 또 폐와 심장 사이를 빠져나가 식도를 따라서 목을 통과해서 뇌까지 간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빈도에 따라서 피연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서 유럽에서는 2010년부터 우울증 환자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었다. 미주신경은 외근 중인 직원이 짧은 보고를 할 때 쓰는 전화 같은 기능을 한다. 가민성 장 증후군, 스트레스 우울증. 건강한 장은 씹지 않고 삼킨 콩 한 자국까지 시시콜콜 뇌에 전달하지는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신호는 뇌로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기 위해 장은 이른바 장뇌라고 불리는 자체 신경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 중요해 보이는 일이 생기면 장은 머리에 있는 뇌에 신호를 보낸다. 뇌 역시 모든 정보를 즉시 의식에 전달하지 않고 정보를 의식해서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를 통과해야만 한다. 장에 그래서 문턱을 넘지 못한 정보가 가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장에서는 문턱을 넘고 뇌의 문지기도 통과했다. 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가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종종 불편한 압박이나 배에 가스가 찬 기분 혹은 설사나 변비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또한 평균 이상으로 자주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한다. 풍선 실험은 속이 불편하거나 기분이 우울한 것이 장과 뇌의 소통 문제에서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의 문턱이 낮아지거나 내가 모든 정보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있다. 가민성 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미주신경, 뇌 사진으로도 그것이 확인이 된다. 장이 기분이나 직감적인 결정에 동참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가정이 세워지자 여러 과학자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스티븐 콜린스 연구팀은 지 실험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 태도가 명확히 다른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 모은 지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 식사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자.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기거나 방해받는 일 없이 식사를 해야 한다. 식탁은 스트레스 청정 지역이어야 한다.
식탁에서 혼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다 먹을 때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못해 같은 위협도 없어야 하고 텔레비전을 계속 힐끗거릴 일도 없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장가 내가 나란히 발달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하지만 또한 어른들에게도 중요하다. 아무튼 스트레스 없는 식탁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모든 스트레스는 소화를 방해하는 신경을 자극한다. 자, 이렇게 99 신경을 자극한다 라고 했고요. 또 넘어가서 봅시다. 매력적인 장의 여행에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장의 세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해봅시다. 믿을만한 좋은 체면요법에 대해서 나오나요? 체면요법. 체면요법 물리치료가 근육을 내 신경 근육보다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한다. 체면요법은 과민성 증후군 환자들에게도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체면요법이 그렇군요. 우울증 이런 데 도움이 잘 알려진 항우울제 부르작의 부작용은 행복 호르몬 에 대해서 부르작을 오래 복용하면 4명 중에서 구역 질환, 설치, 변비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장신경망이 신경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우울제는 장과 뇌에 작용한다. 미국 신경 그래서 이게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아의 뿌리 우울함, 기쁨, 불안감, 편안함, 근심 등은 머리에 오지 않는다. 우리는 팔다리가 있고 성기, 심장, 폐 그리고 장도 있다. 과학이 뇌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뇌 이상이라는 것을 못 보는 장님이 되었다. 최근에 장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언을 조심스럽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브의 다니엘 월퍼트는 내의 가제가 움직임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해저 암벽을 찾던 인간의 뇌로 좋은 삶을 찾던 순간이었다. 움직임 속에는 뭔가 효과를 내리는 의도가 들어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몸을 떨거나 냉장고로도 걸 수 있다. 냉기에서 온기로 등등. 3부에서 뇌 역시 신체 기관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뇌 역시 신체 일부분. 뇌 섭렵이 몸의 상태에 대한 사진을 만들어내면은 이 사진이 머리를 에워싼다. 머리에는 사회적인 공감, 도덕, 논리를 담당하는 주먹을 갖춰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 영역이 싫어할 것이고 또 싸움을 하면은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면 논리 영역이 절망할 것이다. 또 뇌 섭렵의 자아 사진의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 혹은 과거들의 경험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추위를 느끼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지? 이런 등등 뇌와 장의 관계를 잘 설명했네요.